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광주를 찾아 중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1박 2일 광주 일정을 소화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중도 보수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는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지역의 보편적인 민심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곳이 있으니 남구 봉선동입니다. 고가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있고 학군과 사교육시설이 몰려 있는데 중도 보수세가 비교적 강합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봉선 2동에서 21.9%를 득표했습니다. 광주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특히 5투표소에서는 무려 39.1%를 얻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한 지난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는 봉선 2동 제5투표소에서 지역구 평균 득표율보다 2배 많은 23%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직접 이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성향의 유권자들을 만나 현장 민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데 종합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재명 후보가 통합과 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용주의 중도 보수로서의 공약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로 완전한 내란 종식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상황이고 나라가 너무 어렵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정적 승리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얻었던 것보다는 표를 좀 더 주시면 좋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연이틀 광주에 머물며 외연 확장을 꾀했습니다. 앞선 20대 대선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주도했던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성공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부동층, 청년 표심을 겨냥하며 지역 대학가를 누볐습니다. 지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이 중도 보수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미래 담론을 얘기하는 정치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일방주의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불편한 지점이 있으시다면은 개혁신당이 이 후보는 그러면서 광주 민군통합공항의 무한이전,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3 대선 사전투표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진보세가 강한 광주에서도 중도 보수와 부동층 공략은 남은 선거 기간 중요한 전략이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시설 순천만 자벌드가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1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우주항공 등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고 운영 방식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는데요.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입니다. 작업자들이 수레를 이용해 안쪽에 설치될 구조물을 옮깁니다. 다음 주 재개관을 앞두고 시설 정비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컨텐츠나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리뉴얼 작업을 위해 지난해 1월 휴관에 들어간 자벌드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운영되는 부스는 12개로 예전과 같지만 우주항공과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등 전에 없었던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도입했고 경찰과 소방 등 기존 시설에도 프로그램에 변화를 줬습니다.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꾼 순천시는 자벌드 활성화를 위해 석 달 동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에도 주기적으로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공익성이라든지 체험의 또 효율성 이런 부분에 집중을 뒀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리뉴얼을 반기라든지 분기라든지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한편 자벌드 2층에 있는 청소년 체험시설은 여전히 재개관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1층 어린이 체험시설 운영이 안정된 이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섬진강 하구에 민간이 주도한 블루카본 염생식물 군락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섬진강 하구와 황양만이 맞닿은 황양시 진월면 인근 기수역입니다. 간조로 섬진강 바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역 기업과 민간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칠면초와 함초, 해홍 등 천여 번의 염생식물 모종을 이식하고 씨앗 70kg을 파종합니다. 두 달여의 노력 끝에 이 일대 17,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염생식물 군락지가 조성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 ENC 등 지역 기업과 지역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섬진강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사업은 황양만과 섬진강 일원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염생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육상식물보다 50배 이상 빠른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내 탄소 중립을 통한 기후 위기에 대응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기후 위기 대응으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특히 염생식물 군락지가 망독포구 일원의 천혜의 자연 풍광과 어우러져 지역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또 보시고 이쪽에 또 희귀식물이지 않습니까? 염생식물이 이렇게 되면은 관광적인 효과, 관양시의 관광적인 효과도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섬진강 하구. 기업과 지역이 하나가 돼 이뤄낸 이번 성과는 섬진강의 지속가능한 자연 친화적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지역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4천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3,903가구로 한 달 전보다 421가구 늘었습니다. 특히 순천은 같은 기간 530여 가구가 증가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763가구로 전남에서 광양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여수시가 엑스포 해양공원과 원도심 일원에 대한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규모 추정 용역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을 목표로 관광 특구 법정 지정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규모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관광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적용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데 현재 도내에는 구례와 목포 2곳이, 전국적으로는 35곳이 지정됐습니다. 오늘부터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 사기를 주제로 국보 순회전이 열립니다.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꽃 넝쿨 무늬와 흩날리듯 찍힌 전무늬가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꽃과 연잎의 윤곽선은 백상감으로 내부는 흑상감으로 처리해 무늬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분청사기 상감이나 연꽃 넝쿨 무늬 병입니다.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잎사귀 사이에 면을 긁어내 꽃이 피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편병과 물고기 한 마리를 가득 차도로 그린 분청사기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초반부터 150년 동안 유행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분청사기 8점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잠시 떠나 고흥으로 왔습니다. 국보급 분청사기 순회전은 오는 8월 10일까지 80일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 대표 유산을 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흥을 시작으로 전국 8개 공립박물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국보 순회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 국보를 서울까지 와서 보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국보 순회전 외에도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올해 다양한 전시가 이어집니다. 박물관 입주 작가들의 기획 전시를 시작으로 대외 전시 등 13건의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분청사기실 상설 전시 개편 등 우리 고흥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준비하여서 지난해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와 천경자 특별전에 이어 해마다 풍성한 전시로 채워지면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올해 1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어촌과 섬 지역의 민가 곳곳에서 마약으로 쓰이는 양귀비가 여전히 불법 재배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헬기를 타고 단속에 나선 결과 2시간 만에 9,000주가 넘는 불법 재배 양귀비들이 적발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대원들을 태운 헬기가 완도군 상공으로 이륙합니다. 어촌과 섬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헬기에 장착된 카메라와 망원경에 민가 곳곳에 양귀비들이 포착됩니다. 헬기가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민가에서 양귀비가 포착돼 육상 단속반이 투입됐습니다. 이 민가의 밭과 화단에서 발견된 건 분홍색 꽃잎에 나도 양귀비 2,300여 주. 저희가 다 가져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신고 채취를 의뢰를 할 거예요, 국가수에.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혼동하기 쉬운 나도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있더라고 길거리가. 그래서 저 시방을 몇 개를 따고 왔어요.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죠, 솔직히. 이거를 괜히 했다 싶은데 지금.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담금주나 배아리 등의 민간요법 상비양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양귀비.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양귀비 등 불법 재배 마약류는 약 5만 5천 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런 양귀비나 대마가 계속 아마 재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경찰에서는 이런 마약류 재배 또는 밀경작을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항공 단속에서 적발된 양귀비만 모두 9,180여 주에 이릅니다. 해경은 확보한 양귀비들의 마약류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재배자 3명을 대상으로 고의 밀경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시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9일 전남 지역에서 80대 여성이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정 진단을 받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역민들이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는 봄철부터 주로 발생하기 시작해 5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는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높고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광주의 한 식당에서 군 관계자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 31사단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이 도시락 60인분을 주문한 뒤 전투식량 대납을 요구해 사장이 6,500여만 원을 입금하자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단체 주문을 하고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노쇼 사기로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남부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와 순천이 19도, 낮 최고 기온은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